민주당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이민 단속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무부가 소말리아와 러시아, 이란 등 75개국의 이민 비자 처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H3N2 계열 변이 바이러스, 이른바 슈퍼독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 티켓 구매를 위한 웹사이트 사전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미국 국립공원 11곳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00의 추가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또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설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회담을 마친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은 미국과의 병합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그린란드와 나토 동맹국들을 초긴장 속에 몰아넣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부터 SNS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며 골든돔에도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골든돔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월 공개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이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수백 개 이상의 방어와 공격용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덴마크가 당장 그들, 즉 중국과 러시아를 그린란드에서 빼내라고 말하라며 두 개의 개 썰매로는 안 된다.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들어가 방어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일부가 되느니 덴마크의 남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한 그린란드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시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That's their problem. That's their problem. I disagree with him. I don't know who he is. Don't know anything about him. But that's going to be a big problem for him. 이런 가운데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외교장관들은 백악관에서 벤스 부통령이 주재하는 3자 회동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회동 후 덴마크와 그린란드 외교장관은 건설적 논의를 했다면서도 미국의 요구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Ideas that would not respect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Kingdom of Denmark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Greenlandic people are, of course, totally unacceptable. That doesn't mean that we want to be owned by the United States. 회동 몇 시간 전 덴마크는 그린란드 일대에 주둔 병력을 증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역시 덴마크의 요청을 받고 병력을 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 때문에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논리를 깨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언론에선 그린란드 매입가가 약 7천억 달러, 1027조 원이 될 거라는 자극적인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최대 2만 명에 달하고 24시간 내에 미군이 투입될 거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란에서 예정돼 있던 시위대 처형이 취소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면서 향후 이란 시위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1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시민사회는 분열과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총성 속에서도 구호를 멈추지 않는 반정부 시위대. 이에 맞서 현 이란 정권을 옹호하며 성조기를 불태우는 반미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همگی با هم بگیم که ما پشت ملت ایران هستیم، پشت رهبری هستیم و همه اونها که در کشور ما دخالت میکنن تو دهنی بهشون میزنن. 그 사이 인명 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이란 인권은 지금까지 최소 3,42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집계 734명보다 약 5배 급증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시위 관련 사망자가 최대 2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검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이슬람을 부정하는 알라의 적으로 규정한 가운데 사법부 수장은 당국에 체포된 반정부 시위대를 신속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서는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این افرادی که واقعا آدم سر بریدن، آدم سوزوندن، به آتیش کشیدن. خب ما اگر می‌خوایم کاری رو بکنیم سریع باید بکنیم. یک، به موقع انجام بدیم. 이런 가운데 반정부 시위대가 처형당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당국이 처형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told that the killing in Iran is stopping, and it's stopped, and it's stopping, and there's no plan for executions or an execution or executions. 이에 앞서 미 군 당국은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의 아르데이드 공군 기지 병력의 일부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24시간 이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처형이 취소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군사 개입 명분도 약해지게 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민주당이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로빈 켈리 연방 하원 의원은 오늘 놈 장관이 이민 단속으로 미네폴리스와 시카고, LA 등 여러 지역에서 공포 정치를 펼치고 사익을 추구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 요원들에게 이민 단속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도록 지시하고 시민들에게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등의 사회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nee Nicole Good is dead because Secretary Noem allowed her DHS agents to run amok. Families are forever torn apart. Secretary Noem, you have violated your oath of office and there will be consequences. 이번 탄핵 소추안에는 아이스 구금 시설에 대한 의회 접근 차단, 영장 없는 체포 지시, 지인 관련 특혜 의혹 등이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탄핵 추진을 가장한 민주당의 정치적 쇼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연방 하원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인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70개국 이상의 국민들에 대한 비자 처리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소말리아와 러시아, 이란, 나이지리아, 태국, 브라질 등 75개국을 대상으로 영주권 등 이민 비자 처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광이나 단기 체류를 위한 비이민 비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비자 심사와 절차를 재검토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침이라며 중단 기간은 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향후 1년 동안 약 31만 5천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 입국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만 건 이상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대대적인 이민 정책 강화와 함께 소셜미디어 검증 등 심사 범위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른바 슈퍼 독감으로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은 최근 변이된 H3N2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하위 계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독감 양성 판정 비율은 약 15%에 달하며 독감 관련 입원율은 시즌 최고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3.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시즌 두 번째 어린이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보건당국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이 독감이 일반 독감과 비슷한 발열과 몸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개인에 따라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기밀 유출 수사의 일환으로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워싱턴포스트 기자 해나 나타슨의 버지니아 자택을 수색하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슨 기자는 지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와 행정부 개편, 베네수엘라 압박 정책 등을 집중 취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내부 공무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본디 법무부 장관은 나타슨 기자가 앞서 국방부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체포된 아우렐리오 페레스 루고네스 전 국방부 계약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기밀 정보를 입수해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자유수호위원회는 언론인의 자택을 수색하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조치는 취재원들에게 위축 효과를 초래해 공익적 제보와 보도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조치로 1980년 제정된 사생활보호법은 언론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했거나 증거인멸이나 국가안보 위협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기자의 취재 자료에 대해 수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퍼란도 밸리의 한 폐교회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3분쯤 노스이스트 지역의 한 폐교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소방대원 100여 명이 투입돼 밤새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여전히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근 아파트 단지의 출입이 통제됐고 세 가구에 일시적으로 거주가 불가한 황색 경보가 발령됐으며 성인 6명과 어린이 21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한 40대 여성 1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는 안정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한 주민은 화재 직전 한 여성이 불이 시작된 지점 인근에서 불을 붙인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해 방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거처와 음식 등을 지원하는 한편 연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 티켓 구매를 위한 사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LA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7시부터 3월 18일까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28년 올림픽 티켓 구매를 위한 사전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이 실시되며 구매 자격을 부여받은 당첨자들은 4월 9일부터 19일까지 각자 배정된 시간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벤츄라 카운티, 샌버나디노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우 일반 구매가 시작되기 전 4월 2일부터 6일까지 사전 구매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직위원회는 총 14,000여 장의 티켓을 판매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00만 장은 $28에 제공하고 전체 티켓의 약 3분의 1은 $100 미만으로 책정해 올림픽 관람 문턱을 낮추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티켓 사전 등록이 시작되자마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용자들이 1시간 이상 대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는 현상도 발생하면서 치열한 예매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에서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연방국립공원관리청은 이달부터 요세미티와 그랜드 캐니언, 옐로스톤 등 국립공원 11곳에 16세 이상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100의 추가 요금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모든 국립공원을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연간 이용권의 가격도 기존 $80에서 $250로 인상됐습니다. 국립공원 입장 시에는 기존의 신분 확인 절차에 더해 시민권 취득 여부와 거주지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uestions our fee rangers are already accustomed to asking. They're just having to ask another additional questions for proof of residence. Sends a completely wrong message. What we want is welcome people to the United States. We want to welcome tourism.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립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공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조치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백화점을 대상으로 강도범들이 보석 매장을 습격하는 이른바 스매시 앤 그랩 사건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브레하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브레하몰에 위치한 케빈 주얼러스 매장에 복면을 쓴 강도범 최대 8명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망치로 유리 진열대를 부순 뒤 금품을 훔쳤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강도범들은 이미 2대의 차량으로 나눠 타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조사 중인 가운데 피해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의 신원과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LA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헐리우드 명예거리가 세계 최악의 관광지로 지목되면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여행 전문회사 스테이셔가 구글 리뷰 평점과 소셜미디어 참여도, 공항 접근성, 숙박시설 품질, 치안 등을 종합해 관광지 101곳의 순위를 매긴 결과 헐리우드 명예거리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헐리우드 명예거리는 구글 리뷰 평점이 4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LA 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직행 대중교통이 없고 차량 이동 시에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약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접근성 문제가 낮은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근 숙박시설 역시 접근성과 치안 요인으로 인해 10점 만점에 2.67점에 그쳤습니다. 한편 세계 최악의 관광지 2위는 사해, 3위는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로 나타났으며 두 곳 모두 공항과의 접근성과 소셜미디어 참여도가 낮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선정됐습니다. LA 한인타운 노래방 업계가 경찰과의 공식 소통과 자율 규제를 통해 보다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한인타운 엔터테인먼트 협회 KEA는 LAPD 올림픽 경찰서에서 발족식을 갖고 폭력과 마약 등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래방 업주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불법 행위 차단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한 노래방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협회는 이제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저희가 방치하고 있지 않을 거고요. 모두가 와서 노래방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저희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측도 협회 출범을 환영하며 앞으로 노래방 영업 규정과 주류 관리 준수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But right now, these are the great first steps to have these lines of communication to work together as a partnership to make sure that it's a safe place for not only for entertainment, but also a safe place for the community surrounding these establishments. 한편 협회는 단속 기관이 아닌 노래방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로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OBA의 지원을 받아 출범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관련 자료를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하고도 정작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늑장 수사에 이어 부실 수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김병기 의원 자택에 들이닥쳤습니다. 김 의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6곳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3천만 원 소수 입증할 만한 자료 있으셨나요?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 부부와 측근인 이지,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 3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이 들고 간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습니다.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은 이지 부의장 사무실 컴퓨터에서 숭실대 관련 파일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병기 의원 관련 자료를 선별하던 중 숭실대 입학 컨설팅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이 부의장이 김 의원 지시로 숭실대에 적어도 2차례 찾아갔다고 김 의원 전 보좌진들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의원의 또 다른 의혹과 관련한 증거가 눈앞에 나왔는데도 경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영장이 없는 내용이어서 확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 압수할 필요를 당장 느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부의장 측이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제출하겠다고 말해 확보를 미뤘다고 했습니다. 이지희 부의장실에는 노트북도 태블릿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숭실대 관련 자료 역시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늑장 수사에 이어 부실 수사라는 지적까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의원 부부와 이 부의장 등 5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을 오늘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결과가 한국 시간 다음 달 19일 나옵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유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무박 2일 재판 끝에 막을 내린 결심 공판.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일을 다음 달 19일로 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28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의 의미에 대해 집행 자체보단 공동체의 범죄 대응 의지를 구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결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전례인 12.12 군사 반란과 5.17 내란에 대한 재판에서 전두환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은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며 정권 교체에 응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계엄은 과거 계엄과 달리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으며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고 특검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전두환, 노태우 단죄를 통해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더 심각한 범죄라며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한 달가량. 이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며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걸로 추측됩니다.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사면 복권돼 풀려난 내란 속의 전 씨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경찰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직접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발포 명령. 사형은 가석방이 없지만 무기징역은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만약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나오고 이후 이 형이 확정되면 사면되지 않는 한 윤 전 대통령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한국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여당 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안과 여당안의 절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이 아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자고 언급한 겁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정부의 중수청 신설 법안이 검찰 기득권을 연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보안 수사 요구권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공소청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만약 듣지 않으면 해당 경찰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은 보안 수사권이 아닙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 보안 수사를 해주세요라는 요구하는 거죠. 경찰의 수사권이 집중됐을 때 그 부작용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정 대표의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상호 견제를 해야 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서는 경찰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리고 수십 년 동안에는 검찰이죠.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국민 편에서 해야 되고.
하지만 여전히 당내 강경파들은 보안 수사 요구권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보안 수사권 내지 보안 수사 요구권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 지어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한 위원 6명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온 그 중수청 법안하고 공소청 법안은 그냥 길이죠. 그건 그냥 폐기. 배경을 하고 또 뭐 현재 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 가지고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는 2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시작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시작을 알리는 1월입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거창한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의 활력을 지켜주는 면역 루틴을 만드는 일입니다. 겨울철 찬바람과 실내외 온도차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의 기초를 다지는 면역 최적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잠든 세포를 깨우세요. 두 번째, 하루 15분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채우는 산책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몸속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1월 1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